자, 여러분 숙제 잘 해왔나요?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새로운 단원입니다. 기존의 단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중간에 그걸 이용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파트고요.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오늘은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천천히 설명해 가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것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시리즈고요. 시리즈란 표현을 들으면 의미가 좀 받아들여지죠. 뭔가가 이렇게 관계성을 띠면서 1, 2, 3, 4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수열. 그냥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다 수열입니다. 이런 것도 수열이고요. 이런 것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인데 위랑 아래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위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 다음 번째가 뭔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아래 건 예측할 수가 없지. 왜냐면 내가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쓴 거거든. 즉 이런 것도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수열이지만 이런 건 취급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을 띠면서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때 숫자가 각각 나열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가 지금 띄어쓰기처럼 해놨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각 항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첫째 항. 그럼 얘는 뭐겠어요?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규칙성을 띈다라고 했으니까 그 규칙을 일반화한 것을 n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는데 규칙을 보통 있는 걸 다룬다 했으니까 그 규칙 있는 거에 대해서 n번째를 이 n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될 텐데 그걸 n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n번째 항은 n이 되겠죠?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고 세 번째가 3이니까 n번째는 n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서수, 즉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말이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특별히 이 제-n항이라는 것을 일반화했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길죠. 맞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바꿔서 표현할 겁니다. 그럼 제1항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1, 2항은 A2, A3, AN. 그래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A1, 2, 3 그래서 N까지 표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A, N들로 모여있는 수열을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집합기호를 이용해 표현합니다. 집합기호라는 것은 이게 원소들이 모여있는 거잖아. 이때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집합 AN이 하면은 AL, A2, A3, AN 쭉 나열한 형태, 즉 끝이 없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일컬을 때 저렇게 표현을 한다. 이걸 수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 나열을 하는 걸 보면서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것을 즉 일반항을 구하는 것을 연습해 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1, 2, 3, 4, 5, 6, 7, 8에서 n으로 멈췄는데 1, 3, 5, 7 이렇게 모인다면 n번째 항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1, 3, 5, 7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불러요? 홀수. 홀수는 문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2n 마이너스 1 이거나 2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되냐? 간단해요. 저기에다가 첫 항은 항상 1을 대입한 값입니다.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죠. 얘는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죠. 얘가 아니라 얘를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돼 있다면 n번째 항, 즉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4가 아니라 마4, 세 번째는 9, 네 번째는 16이 아니라 마16, 다섯 번째는 25. 그러니까 n번째는 n제곱인데 맞죠? 거슬리는 건 뭐야? 뿔마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1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바뀌면서 n제곱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열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규칙성을 부여해서 그 규칙 찾기를 기본적으로 다룰 것이면 간단한 규칙에서부터 조금 헷갈리는 규칙들까지 여러분들이 결국 해야 되는 건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열에 대한 정의를 다루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수열 중에 다 얘랑 얘 같은 것을 다루려고 해요. 뭐냐면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더하기인 것. 더하기로 규칙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정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1, 2, 3, 4, 5, 6 이렇게 1, 3, 5, 7 이렇게 차이가 어때요? 얼만큼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각각 얼만큼씩? 플러스 1만큼씩 나는 수열이고 얘는 차이가 얼만큼씩 나요? 플러스 2만큼씩 나죠? 그러니까 규칙이 일정하다며, 그치? 규칙을 파악하는데 저렇게 더해지는 값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이다 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하고, 그 등차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항, 첫 항이라고 부를게요. 첫 항에다가 그 어떠한 수를 거듭 더한다 라는 표현을 이용해 a 더하기 d의 n-1이라고 쓰며 그걸 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이 d가 뭐냐면 같은 차이를 가진다 했잖아요. 그 같은 차이, 여기는 얼만큼씩 차이가 벌어져요? 1만큼씩, 여기는 얼만큼? 2만큼씩. 이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인 수열 AN이라는 걸 직접 내가 나열하면 N에다가 첫 항은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1 대입하면 A, 2 대입하면 여기에다 2 대입했으니까 A 더하기 D 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D를 더했다 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식에다가 대입을 했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했는지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즉 A, 예를 들어 5를 구하고 싶다면 걔는 여기 A, 5는 A 더하기 D 곱하기 4라서 A 더하기 4D 라고 쓸 수도 있고 A, 5라는 것은 첫 항인 A, 1을 기준으로 4번만큼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차를 4번만큼 더한 거다 라고 해서 A 더하기 4D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나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다음과 같이 일반항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까 이 옆에 있는 애랑 무조건 더하기 D로 만든다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D라고, 즉 n번째 항에서 D를 더하면 그게 n 더하기 1번째 항,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2항에서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이때 이 더하기로 그러니까 더하기로 일정한 거를 더해서 만든 등차 수열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그 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세 A, B, C라는 세 수가 있을 때 이 셋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표현하면 B라는 값은 A에다가 어떤 D를 더한 거고요.
C라는 값은 A 더하기 2D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냐? A랑 C를 더한 값은 B의 2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C라는 게 실제로 A 더하기 2D고요. 얘 A 더하기 D니까 2 더하면 2A 더하기 2D 곱하기 2하면 2A 더하기 2D로 똑같다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모든 등차수열은 나누기 2, 그러니까 2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이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런 걸 평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맞지? 평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A, B, C가 있을 때 이 둘의 가운데라는 입장은 2 더하고 나누기 2한 중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첫 항을 A라고 했을 때 공차 D를 기준으로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가운데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열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D, A 더하기 2D가 아니라 A와 B와 C를 다음과 같이 B에서 D를 뺐다, B에서 D를 더한 거다, B다 이러한 방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운데라는 것이 누구인지를 좀 더 의미를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규칙만 찾는 거면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 말 그대로 등차 수열들을 더하는 것을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될까요? 어렸을 때 약간 수학 이야기 책 그런 거 읽었으면 봤을 수도 있는데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가우스 기호 만든 놈이겠죠?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이걸 학교 선생님이 내줬는데 2분도 안 돼서 1, 2분 만에 풀었대. 초등학교 1학년이. 미친놈이죠. 그쵸? 어떻게 풀었냐 물어봤더니 이거 2개 더하면 100일이던데요? 근데 이것도 더하면 뭐예요? 100일이네요. 그럼 이건 100일이 짝지으면 50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50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 초등학교 1학년이 곱하기 하는 것부터가 비호만데 맞지? 그거를 이렇게 응용해서 이런 문제까지 풀어냈답니다. 걔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겠지. 당연히 저명한 수학자들 다 알고 있었겠지만 가우스의 천재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일화로 많이 등장하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등차 수열 합에 확인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자 해요. 천재는 금방 죽죠. 실제로 되게 일찍 죽었습니다. 되게 일찍 죽었어. 20대 중반쯤에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책 한 권을 남겼는데 그 책이 현대 수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20대 초반에 책을 하나 썼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게 여러분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 있는 건 알아요? 있어요. 우리가 외우진 않습니다. 너무 길어서. 근데 5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찾기 위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실제로 없다는 걸 만들기 위해 책 한 권 썼고 현대 수학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이 양반 때문에. 근데 좀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으면 이것저것 많이 더 했을 텐데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쯤 우주에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일반인들도. 그렇죠. 이게 원래 수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원래 필요에 의해서 수학은 만들어져요. 언제나. 그래서 수학이 가장 급격하게 발전된 시기는 세계대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암호 관련해서 또는 이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수학에다가 돈을 때려박거든. 그래서 그때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수학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러시아랑 미국이죠. 무기 만들던 놈들. 얘네가 수학으로 이제 대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무기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위성 싸움하고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수학이 많이 발전돼서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전이랑 1900년대 후를 기준으로 이때 만들어진 수학이 더 많다라고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건 아직 1900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학을 관련된 내용을 한다면 이 이유에 대한 수학을 배우겠고, 그건 뭐 대학교 가서 할 일이죠. 어쨌든 차차 할게요. 잠깐 여담 나누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것처럼 등차수열을 나열하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나열하고 n번째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쓴다 했냐면 A 더하기 D의 n-1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직전의 항은 뭐라고 써요? 여기서 D를 뺀 값 맞죠? A 더하기 D의 n-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둘을 더했을 때 어떻게 돼? A 더하기 dn-1이죠. 2a 더하기 맞죠? 근데 이 둘을 더해도 어때요? 2a고요. d의 n-2랑 d를 더했으니까 d의 n-1이 된대. 아, 똑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거 첫 항이랑 막 항을 더한 거에 이게 2분의 개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n개인데 두 개씩 짝지은 거잖아요. 그쵸? 두 개씩 짝지었을 때 a 더하기 d의 n-1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2분의 n이 나온 건 개수예요. 개수. 그쵸? 얘는 101이 50개 있어서 101 곱하기 50이었잖아. 얘는 a 더하기 d n-1이 총 n개니까 맞죠? 얘 a-n이잖아요. 총 n개니까 2분의 n개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선생님 근데 사실상 그럼 가운데는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더하면 안 되잖아요. 말했죠.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어차피 가운데는 이 둘 더한 거에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짝수가 돼도 제고요. 홀수가 돼도 제예요. 그냥 제입니다. 알았죠? 그냥 얘예요. 이걸 우리가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2분의 2a 더하기 d의 n-1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표현하려고요. 뭐냐면 지금 말했던 가우스의 그 아이디어처럼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 항 곱하기 개수. 즉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첫 항이랑 그리고 막 항이 마지막 항이 누군지 그리고 개수가 총 몇 개인지만 안다면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왼편에 아직 다 외우지 못했으니까 왼편에 좀 쓸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은 an이라는 게 a 더하기 d의 n-1이고 이걸 우리가 첫 항 이거를 공차 이렇게 표현하면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은 가운데 있는 항은 다른 둘의 합의 나누기 2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 항 곱하기 개수라고 쓰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파트는 그러니까 규칙 찾는 단원이에요. 근데 규칙 찾는 게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규칙 찾는 거 너무 오랜만에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규칙 찾기 처음 하죠. 그래서 규칙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식으로 좀 도움을 주고자 만든 거예요. 근데 얘의 기본 아이디어는 규칙 찾기고 최대한 규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까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규칙을 찾을 때는 그 몇 번째인지에 해당하는 n과 그 숫자를 관련 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규칙을 찾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나열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말을 할 텐데 그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좋아요. 자, 상황이 있어요. 1, 2, 3, 4와 같이 나열되어 있는 수열에서 홀수 번째 항을 택하여 나열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시행을 하면 홀수 번째를 나열했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홀수 번째를 택한대요. 이 짓을 7번 했을 때, 그 7번 했을 때 세 번째 항이 누구냐입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3의 홀수 번째니까 1, 9, 17. 그 다음 얼마예요? 25. 어떤 규칙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규칙으로? 자, 얘는 어떤 규칙이죠? 2씩 늘어나요. 얘는 어떤 규칙이죠? 4씩 늘어나죠. 여기는 어떤 규칙이에요? 8씩. 그럼 7번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당연히 1이잖아. 그 다음 번째가 누굴까?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이 회차 AN의 그 아래 첨자와 관련적들 2를 1과 관련짓고 4를 2와 관련짓고 8을 3과 관련짓는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그쵸? 그럼 얘는 2의 7제곱만큼 더한 애가 되겠죠. 맞아요. 128 더하면 얼마? 여기서 또 128 더하면 얼마? 얘가 답입니다. 간단하죠? 나열해 가면서 규칙을 찾되 나열하면서 그 규칙을 뭐랑? 이 숫자랑 관련 지으려고 해야 돼요. 이 숫자랑 관련 지으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7번 다 해도 괜찮긴 한데 귀찮지 않니? 그쵸? 자,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N은 A 더하기 DN-1이에요. 이거 일단 필기는 자제하시고요. 자, A6 더하기 A8은 여기 A6이란 건 여기다 6 대입한 거, A8은 여기다 8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5D와 A 더하기 7D의 합이 얘다. 즉 2A 더하기 12D라는 게 0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6D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절대값 A6이라는 것은 A 더하기 5D라는 것과 절대값 A 더하기 6D 더하기 2가 되는 건데 부호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부호를. 근데 A 더하기 6D가 얼마를 했어요? 2가 된다 했죠. 그쵸? 그럼 이건 A 더하기 5D가 2이거나 A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니까 맞지? 절대값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건데 A 더하기 6D가 0이고 A 더하기 5D가 2라면 D라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는 D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내가 찾는 건 얘가 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A3의 값은 얼마? 이걸 통해서 A를 구하면 마이너스 12, A3은 첫 항 더하기 2D라서 맞죠?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잖아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라면 자, 생각이라는 걸 이제부터 해볼게요. 이건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식만 써서 문제 풀었죠. 등차수열인데 공차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얘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아까 뭔 얘기를 했냐면 등차수열인데 가운데 있는 항은 둘 더하고 나누기 2한 겁니다. 즉 A6 더하기 A8이라는 건 이미 이 A7이에요. 그쵸? A7이 0입니다. 이건 2죠. 자, 근데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A7이 0이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D라는 값은 2라는 걸 얻어냈는데 내가 원하는 A3은 뭐예요? A6에서 3 곱하기 2를 빼면 됩니다. 왜냐면 A3에서 2를 3번 더한 게 A6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식을 다 쓸 이유가 없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문제 말하는 규칙을 이해해 가면서 접근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리하자면 A6 더하기 A8은 2A7이 0인 거니까 A7이 0이고요. 절대값 A6은 절대값 A7 더하기 2인데 A6은 0보다 작겠죠. 얘가 A7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A3 더하기 3D가 A6이고 그게 마이너스 2인데 D가 2가 되니까 그러면은 A3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생각을 하면 규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풀이를 그래도 좀 짧게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줄 안 걸리는데 이것들이 쌓여서 또 이제 좀 큰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935번으로 넘어갈게요. 사랑 16 사이에 m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 수열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등차 수열이야. 4와 16과 40만 있으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닌데 숫자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같은 간격이 되도록 만들었나 봐요. 이걸 그러면은 이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합시다.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공차가 존재할 거고요.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 4와 16과 40 간의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식이 있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첫째 항이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네들 간의 관계는 이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맞죠? A3에서 A6 되려면 공차를 3개만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면은 이 16이라는 것은 4에서 공차를 몇 개만큼 더한 걸까요? 그쵸. n 플러스 1개만큼 더한 거다. 왜냐면 1개 더하면 A1, 2개 더하면 A2, 3개 더하면 A3. 그럼 AM까지는 m개 더하면 AM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더했으니까. 그러면 또 40이라는 것은 16에서부터 공차를 몇 번만큼 더했다? 같은 이유로 n 플러스 1만큼 더한 게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을 좀 정리하면 d 곱하기 n 플러스 1은 12, d 곱하기 n 플러스 1은 24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를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까요? 관계식을 m과 n의 관계식을 구해달래. 어떻게 하면 둘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립하면? 위에 거 2배? 그렇죠. 2배에서 이렇게 된다. 양변의 d를 똑같이 날려주면 2m 더하기 1은 n 이렇게 나오겠죠. 된다 하죠. 여기 n 플러스 1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d를 한 번 더한 게 1, d를 두 번 더한 게 a2 그래서 얘가 md가 되겠고요.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m 더하기 1의 d를 계산한 거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940번) 한번 볼까요? A, B, 14, 6, C, D, 2, 0, F. 자, 얘네들이 가로줄끼리도 등차수열, 세로줄끼리도 등차수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때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 이걸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하지?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등차 중앙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차 중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세 개를 연결 지으면 2B는 A 더하기 14.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2D는 F 더하기 14.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 B, DF는 이미 다 등장했어. 맞지? A, B, DF. 어떻게 근데 얘네끼리 연산을 또 하지? 근데 관계식이 좀 미흡하죠. 그쵸? 그래서 뭔 생각을 해요? 뭔가가 더 필요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하나 더 B와 D에 대한 A와 F에 대한 관계식을 생각하기 위해 뭘 가져올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럼 이 C는 B 더하기 0.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이 C는 6 더하기 D.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 개만 딱 빼면 0은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D는 6이 되죠. 이때 이 둘을 빼면 2 곱하기 B 마이너스 D가 좌변끼리 뺀 거 A 마이너스 F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결과 1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A 더하기 D,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라서 A 마이너스 F 더하기 B 마이너스 D죠. 답은 얼마? 18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식 다음과 같이 세워서 문제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문자들을 등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짝지으면 규칙이 나올까를 고민해 보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된다. 자, 951번.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 A1은 50이고요. A10이 23이래. A10이라는 건 첫 항에서 공차를 9개만큼 더한 거죠. 23이니까 D가 얼마?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얻어낸 상태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 30을 더하랍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값을 왜 하지?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요? 있죠. 절대값은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10 대입한 것도 23 문제가 없잖아. 근데 뭔 문제가 있어요? 얘가 줄어들고 있네. 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AN 중에 뭐가 떠요? 마이너스가 뜨겠죠. 마이너스가 뜬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다 절대값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난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플러스인 애들끼리는 놔두고 마이너스인 애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면 되죠. 그걸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쓸게요. 양항의 합. 그러니까 플러스인 애들의 항, 플러스인 항의 합과 음항의 합, 마이너스인 애들끼리 따로 더해서 그걸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서 첫 항이 그러니까 양항과 음항을 나누는 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A1이 50이고 D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N이라는 값은 50 마이너스 3의 N-1 즉 53 마이너스 3N이 되고요. N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17 대입했을 때까진 플러스예요. 그쵸? 네, 18을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A1부터 A17까지는 더하고요. 그냥 더하기 되죠. A18부터 A30까지는 더한 걸 빼주면 우리가 그게 절대값의 합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등차수의 합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요. 첫 항 더하기 여기다 17 대입하면 얼마예요?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17 빼기 A18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30 대입하면 90이니까 마이너스 37 나누기 2 곱하기 몇 개예요? 1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13 곱하기 17이 34랑 그냥 쓸까요? 26 곱하기 17이랑 더하기 19 곱하기 13 얘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13 곱하기 34, 53이 돼서 13 곱하기 53 39, 65, 689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원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이렇게 풀어주는데 얘는 절대값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호가 바뀐 애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963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다 라는 말을 매번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이라는 영단어 sum에서 s를 따와서 sn이라는 표현을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다 라고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문제에서 이 첫 항 A1 110이고 공차가 정수라는 멘트를 했는데 이 S8이 다른 SN보다 크대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뭔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이 접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얘를 내가 강원랜드에 갔어. 강원랜드가 어딘지는 알죠? 뭐야? 도박장이야, 맞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내가 처음에 슬롯머신을 드르륵 했어. 그래도 야호 100만원 땄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죠. 원래는 멈춰야 돼. 하지만 나 왠지 느낌이 좋아. 오늘 느낌 좀 있어. 드르륵 했더니 좀 70만원. 여전히 많이 벌었어. 그치? 야, 너 지금 이거 한번 딸깍 했다고 70만원 번 거야. 신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딸깍. 그럼 얼마가 벌어요? 50. 여전히 벌고 있어요. 내 돈은 아직 난 지금 돈이 쌓이고 있는 거야. 내 돈은 계속 쌓이고 있어. 쌓인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쵸? 그럼 내 수중의 돈은 원래 내가 10만원 있다고 하자. 110만원? 그냥 없다고 하죠. 빌려서 했어요. 우진이한테 빌려서 했어. 100만 원이었다가 여기까지 더하면 170 되죠? 220, 250. 그 다음에 얼마 벌 것 같아요? 10만 원 벌어서 260까지 벌었어. 여기서 멈출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반등할 수도 있거든. 그치? 이제 줄어들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역시나 10만 원 날렸어. 진짜. 그럼 얼마 됐어요? 250.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해봐야지. 왜? 난 아직 번 게 많으니까. 번 게 많으니까 한 번 더 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 돈은 분명히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죠. 규칙성이 있게. 맞지? 근데 그 돈은 그에 비례하게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어떻게 됐어? 갑자기 줄어들었어. 왜? 마이너스를 더했거든. 그럼 얘가 최대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더하는 애가
112 플러스에서 시작한 n을 더하기 하면 당연히 더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왜 최대값이라는 멘트가 나와? 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A8은 0보다 큰데 A9가 뭐다?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S9, 그러니까 S8까지는 당연히 커지겠지. 왜냐면 플러스를 더하고 있으니까. 근데 A9를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를 더했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거예요. 합 자체는. 그렇죠?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 상하부터 계속 가져오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요? 적당한 수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8이 0보다 크고 A9가 0보다 작다는 거 다음과 같습니다. 112에다가 A8이라는 건 여기다 8 대입한 거니까 7D를 더한 게 0보다 크고 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누가? A112, A9 더하기 8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DA는 마이너스 7분의 112보다 크고 마이너스 8분의 112보다 큰 건데 얘가 약분이 되네. 마이너스 14랑 마이너스 16 사이에 있는 정수다.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최대라는 멘트가 왜 찍힌다? 플러스끼리 더하다가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였다? 얘를 본 순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오케이, 공차 마이너스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SN이 최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언제 최소가 돼? 언제 최소가 돼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애가 공차가 플러스라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애가 얘만 더하면 마이너스 30, 얘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40, 그런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애가 공차가 플러스라서 점점, 그러니까 처음엔 작아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커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냐? 봐봐. 아까 전에 얘가 커지다가 줄어들죠. 얘는 작아지다 커지죠. 대표적인 그래프가 뭐예요? 2차 함수입니다. 실제로 이 SN이라는 것은 S8에서 최대를 찍고 S9에서 아까 최대를 찍고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냐면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형상화한다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S0,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더한 건 당연히 0이죠. 근데 S1은 112가 된다는 거죠. S2라는 건 2를 대입하면 뭐야? S2는 여기에다가 112에다 15 빼면은 97이니까 97을 더합값 얼마? 209 이렇게 커지다가 S8 저는 여기 꼭지점이 S8이겠죠? No, 아니고요. S8은 한 이쯤일 거예요. 여기 가운데. 맞죠? 그래서 찍고 줄어드는 모양새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은 저 A 더하기 D의 N-1이잖아. 그치? 이걸 우리가 잘 구성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N에 대한 1차 함수고요. 1차 함수죠. N에 대한 1차 함수지. 단 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것 뿐이야. Sn,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실제로 식으로 구성하면 첫 항 더하기 막항 나중에 2 곱하기 개수하면은 2분의 D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이라는 2차 함수 꼴이 만들어집니다. 공차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2차 함수 모양을 표방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어요. 즉 뭐를 등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도 2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 대칭성을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모의고사에 좀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하죠. 어떤 SN이 있는데
S3이랑 S7이랑 같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2차 함수인데 같은 거죠? 2차 함수 모양인데 같은 거잖아? 그럼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S4랑 S6도 같고요. S5가 뭐야? 정확하게 가운데.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S5가 가운데가 된다. S5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S3과 S7이 같다는 것만 보고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5가 0보다 크다가 A6은 0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더불어 뭐까지 얻어낼 수 있냐면 부호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정도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진 정도가 같아야 되거든. A5만큼 증가했다, A6만큼 줄어드는 건데, 그치? 근데 그 둘이 폭이 같아야지 S4랑 S6이 같으니까 A5와 A6의 부호만 다른 거다. 이렇게 판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식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칙까지 연상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다면 972번 한번 볼게요. 972번 보면 길이 6짜리 P1, Q1이 있고요. 길이 10짜리 Q10, P10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등차 같은 간격으로 선을 그어서 P2, Q2부터 P9, Q9까지를 나열했대. 내가 원하는 건 얘네들끼리의 합을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뭐 여기 단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일 거야. 맞지? 왜 등차 수열이냐는 거지. 왜 등차 수열이냐? 그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얘랑 평행한 선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서 수직이네?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만 보면 어때요? 간격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요거랑 요거랑 닮음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닮음비가 정확하게 1대2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길이를 D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2D가 될 거고 1대3이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3D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항 6을 기준으로 D씩 점점 커지는 등차수열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냈다면 내가 원하는 P2, Q2부터 P9, Q9까지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이 될 테니 이분의 A 더하기 D, A 더하기 D n-1 곱하기 n 개수 이런 식으로만 판단해서 문제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등차 수열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자 했어? 식 차치하고 이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죠. 맞아요? 그럼 이 첫 항이랑 막항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네? 그쵸? 맞아? 근데 이 둘의 합은 아까 말했죠? 이 둘의 합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수만 2부터 9까지 몇 개예요? 8개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굳이 공차를 첫 항을 구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등차수열 합은 뭐니까 첫 항 더하기 막항인데 이 둘 더한 거나 이 둘 더한 게 똑같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이 둘 더하는 걸 목표로 삼지만 이 둘만 구해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양상이 좀 다르죠. 삼각함수는 뭔가 식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물론 대칭성도 있었지만 식을 이용하는 게 많다면 식을 이용하는 문제도 꽤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종의 그 일련의 규칙, 상황 파악을 해야지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니까? 규칙 찾기니까.
식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 찾기니까 그 규칙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첫항 더하기 막항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제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예를 들어 S5를 구한다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이 둘은 가운데에 대해서 얘가 등차 중앙이지, 이 둘을 기준으로. 맞아요? 그럼 A1 더하기 A5는 2A3이네? A2 더하기 A4도 뭐예요? 2A3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홀수에 대한 SN은 가운데 양의 개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맞아요? 이해가요? 원래 짝수항은 이 2분의 가운데라는 이게 애매하니까 그냥 양끝 하는 게 편한데, 이게 S5 같은 거 계산할 때는 그냥 우리가 2분의 그냥 개수 곱하기 가운데 항만 다루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아직은 없겠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엄청 어려운 건 없어서. 아닌가? 충분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SN과 AN의 관계. 교재에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A1부터 AN까지 더한 건 SN이라고 우리가 설정하기로 했죠. 그럼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SN-1이라는 건 뭐냐면 A1부터 AN-1까지 얘를 딱 안 더한 거겠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나요? 이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뭐 좌변은 SN 빼기 SN-1이 되는데 우변은 어때요? 빼니까 AN만 남죠. 네. SN 빼기 SN-1은 AN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AN을 준 다음에 그걸로 SN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SN을 주고 그걸로 AN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SN으로 AN을 구하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N이라는 건 반드시 2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S0이 뭔데? 그런 건 정의하지 않잖아. 왜냐면 A0이 없으니까 S0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SN 빼기 SN-1을 이야기할 때는 N이 2 이상이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러면은 N이 1일 때, 즉 내가 원하는 A1은 어떻게 찾아? S에다 1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SN과 AN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그냥 저거 해서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SN이라는 게 N제곱이라고 한다면 SN-1인 N-1의 제곱을 빼서 나온 AN이라는 애는 2N-1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S1을 하나 여기에다가 N을 1을 대입하나 어차피 1인 거 아니에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애가 있고 상관 있는 애가 있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면 여전히 AN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플러스 1 플러스 1이 지워지면서 EN-1이 돼요. SN이 달라졌는데 AN이 똑같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왜냐면 S1이라는 건 A1부터 A1까지 더한 거니까. 그치? 여기 1 대입하면 2가 되죠.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다르죠. 다릅니다. 그 차이가 왜 발생했냐? 바로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등차 수열이라서 얘가 뭐 a 더하기 d의 n-1 형태로 된다면 첫 항 더하기 막항을 했을 때 반드시 n을 곱한 상태이므로 상수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SN에. 근데 상수항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등차 수열이 아닌 거야. 등차 수열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상수항은 딱 첫 항만 등차 수열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얘처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제로 봐봐. S1은 2죠. 이렇게 합시다. SN과 AN을 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S1은 2고 그럼 A1도 당연히 2입니다. 그쵸? S2는 2 대입하면 5죠. 근데 S2라는 거는 A1이랑 A2를 더한 거잖아. 그게 5가 된다는 건 얘 3이거든? 그쵸? A2는 3이에요. 3 대입하면 10입니다. 그러면은 S3은 여기에다가 A3을 더해서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3이 5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공차가 2씩 실제로 늘어날 거야. 근데 얘만 그 규칙을 깨는 애라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Sn 빼기 Sn-1로는 못 구해요. 저 상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2 이상과 1일 대로 구분 지어서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매번 저렇게 Sn 빼기 Sn-1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꼴이라고 했을 때 그 일반항 구하는 걸 얘기하려고요. Sn-1이라는 것도 당연히 A의 n-1의 제곱 더하기 B의 n-1 더하기 C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빼면은 A는 그대로 있고 n제곱에서 n-1의 제곱 뺀 거니까 2n-1만 남습니다. 그리고 얘에서 얘 뺐으니까 B만 남아요. 그래서 Sn 빼기 Sn-SN이 다음과 같은 2차식 형태일 땐 AN은 그냥 라지 A 곱하기 2n-1 더하기 라지 B에만 해주면 됩니다. 단 A1만 S1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C가 0이면 이때 C가 0이면 우리가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C가 0이면 등차 수열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C가 0이면 A2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보통 등차 수열이라는 멘트는 하지 않습니다. 등차 수열이란 말은 첫 항부터 똑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는 거라서 이렇게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이지만 첫 번째는 등차 수열과 상관이 없다면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안 해요. 등차 수열이란 말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등차 수열에 대한 아이디어는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설명을 한다는 거죠. 뭐 977번을 마지막으로 예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등비수열 하도록 하겠습니다. SN이 n제곱 마이너스 6n이래요. 그럼 AN은 어떻게 쓴다? C가 없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라서 그냥 2n-1 빼기 6 2n-7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2n-7이 1과 40 사이에 있는 것이므로 n이라는 것은 4와 23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개수는 20개 이렇게 다룰 수 있죠.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죠.